저는 서울교사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남초등학교 교사 정혜영입니다. 서울교사노조가 단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원노조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 생소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단체는 크게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이 됐고,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설립이 됩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설립되는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것인데요.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노조법을 적용받는데요.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 의무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때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중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원노조법은 1999년에 입법이 되었는데요. 교원단체가 89년에 인정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근거 법령은 교원지휘법 제15조에 따릅니다. 15조 2항에 보면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클릭해 보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이 아직 없는 건데요. 법적 근거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교사인데요.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자는 교사와 함께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단체는 이와 다르게 교사, 교장, 교감, 교수,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노조는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한 사항을 사용자 측이 위반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즉 불법이 성립이 되고, 교원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청도 다른데요. 관할청은 교원노조의 경우 노동부, 교원단체의 경우는 교육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미 교원단체에 가입하셨다 할지라도 두 단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원노조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은 2월 중 방학 중 근무를 강제로 명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공문이 오지 않아도 알아서 다 새학기 준비를 하시는데요. 왜 그런 공문을 발송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교사노조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바로 서울교사노조가 서울시 교육청과 2018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조항 중에 하나가 방학 중 강제 근무는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그러한 지침은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서울교사노조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고, 서울시 교육청도 단체협약 위반 사항임을 인정하여 그 지침을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철회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아마 단체협약이 없었더라면 서울교사노조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단체협약은 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자는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학교장, 그리고 해당 원의 원장이 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중재 요청을 하고 학교장과 원장이 단체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학교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나요? 네, 먼저 당연하게 저희들 교사가 있고요.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교육공무직, 행정실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교사인데요. 직군별 노조 가입률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많은 수가 노조에 가입한 직군은 어디일까요? 85%의 노조 조직률을 보이는 직군은 교육공무직입니다. 전체 12만 5천 명 중에 10만 5천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군은 어디일까요? 81%의 조직률을 보이는 직군은 교사가 아니고 공무원, 행정직 등입니다. 전체 32만 명 중 26만 2천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사의 노조 조직률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50만 명 중 8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서 15%라는 아주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두 80%가 넘는 노조 조직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이 갖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노조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규 임용과 동시에 거의 모두 다 노조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봐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교사 노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사 노조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 선생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울교사 노조는 혹시 서울시 교육청만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교사 노조는 25개 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조연맹을 통해서 교육부와 2019년 단체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단체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조합비는 1만 원으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끝으로 서울교사 노조의 지향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교육이냐 노동이냐 했을 때 노동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는 노동조합. 단식 삭발 못해도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 훌륭한 선생님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보통의 선생님들이 모여 보통의 길을 함께 가는 노동조합. 이곳이 바로 서울교사 노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 QR코드를 찍어서 서울교사 노조에 가입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